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시간이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빠르기는 속도와 중력, 이 두 가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심리학자이자 영성가인 스티브 테일러에 의하면 심리적 시간도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의 93% 이상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생각했다. 반면 새로운 경험과 환경에 놓이면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시간이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걸까? 오늘은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진실을 밝힌 책, 제2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심리학자 장 피아제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생애 1000몇 개월 동안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자신과 사물을 구별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세상과 내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느낀다. 한번 시간을 이해하고 나면 시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커진다.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발달하는 때는 15세 정도이며 시간의 가속도를 감지하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접어들어서이다. 아이는 바로 지금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생일 파티에서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진지해진다.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결국 현재로부터 격리되는 것이다. 낯선 환경과 신선한 경험은 똑같은 시간도 훨씬 길게 느끼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일주일 동안 다른 나라의 도시에 가서 매일 다른 경험을 하다가 돌아오면 그 시간이 실제보다 훨씬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새로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함으로 변한다. 새로움의 수명은 보통 6에서 8일이다. 여행이나 휴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처음 한 주는 오래 머문 듯 느껴지더니 마지막 며칠은 금세 지나갔다는 답변이 71%였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컴퓨터 게임에 신경을 집중할 때 시간은 빨리 간다. 사람이 없는 마트 계산대의 직원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특정 시간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할수록 그 시간을 짧게 느끼는 것이다. 시간은 우리가 천천히 흘렀으면 하고 바랄 때에는 빨리 흐르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때에는 천천히 흐르는 모순된 대상이다. 즐거울 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간다는 말도 시간의 심리학 법칙을 담고 있다. 시간의 가속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경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그런 인식은 나이가 들수록 변한다. 오래 살수록 세상은 점차 익숙한 곳이 되어가고 인식하는 정보의 양은 매년 줄어든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빨리 흘러간다. 반면 인식하는 정보가 많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어린아이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심각한 병에 걸려 죽다 살아난 경우에도 처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건강함만으로도 한없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이내 그런 고마움이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지면서 더 이상 건강을 축복이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메커니즘의 핵심은 내면의 에너지를 축적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 만약 주변 모든 환경과 경험이 언제나 처음처럼 강렬하다면 우리는 쉴 새 없이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강렬함과 현실감이 사라지고 무감각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무감각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환경의 생생함과 무게가 사라져 이를 인식하느라 낭비했던 정신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정신적 내용의 양이 많을수록 시간의 속도는 느려지고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적을수록 시간의 속도는 빨라진다. 결국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가느냐는 우리가 주변 세상의 정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을 얼마큼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보 처리와 몰입 사이에 혼동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몰입의 상태에서도 흥미로운 강의를 듣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정보 처리 과정은 일어난다. 시간을 빨리 흐르게 하는 몰입과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는 정보 처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바쁘다고 항상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는 않는다. 바빠도 몰입하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시간 축소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장거리 버스 안에서는 영화라도 봐야 하고 대기실에서는 잡지라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왜 우리는 어딘가에 몰입하려 하는 것일까? 바로 생각 때문이다. 사람이란 마음이 한 군데 가 있지 않으면 생각이 혼자 꼬리에 꼬리를 문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간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란 대부분 걱정이나 고민에서 시작되는 게 보통이다. 상념으로 인한 엄청난 정보의 양 때문에 시간은 길어진다. 지루한 강의도 마찬가지다. 외부 자극이 내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는 한 내 머리는 엄청난 양의 생각을 처리하느라 바빠진다. 우울함이나 두려움, 불안과 같은 정신적 고통 역시 시간을 늘리는 주범이다. 고통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가 쉽지 않아서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몰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시간은 몰입하면 빨라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느려지며 무자아일 때는 완전히 멈추어 버린다. 입력되는 정보의 편차에 의해 이러한 다양한 시간 인식이 생겨난다. 심리학에서 시간을 정상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간이 어떤 식으로도 왜곡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정상 의식 상태에서도 시간은 아주 빨리 흘러간다는 데 있다.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정신이 외부 요인에 몰입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신만 모를 뿐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흐르고 있다. 결국 시간이란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일까? 미국의 테니스 챔피언 지미 코너스는 시합 중 테니스 공이 그물을 넘을 때 시간이 아주 느려지면서 공의 크기가 커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자아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완전한 몰입과 시간의 슬로 모션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상실이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자아가 발달하면 시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평소에 자아가 사라지면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무자아의 상태가 무의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명상이나 운동 경기 등으로 무자아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정체성은 남아있으며 인식도 깨어있다. 반복된 일상 속에 머리에는 온갖 상념이 가득하지만 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의식이 존재한다. 우리는 어찌 보면 생각하는 자아와 현실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마음 더 깊은 곳의 근본적인 자아, 이렇게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진 셈이다. 인도의 베단타 철학에서도 표면적인 생각을 영혼으로, 깊은 내면의 인식을 대하로 구분한다. 시간이 정지한 순간에는 영혼은 흐려지지만 내면의 깊은 대하는 그대로 남는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1차원적 시각으로 시간을 바라본다. 다시 말해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주민 언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현재에 살고 있다. 물론 하루, 한 달, 1년은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각각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자연은 금요일이나 2025년과 같은 시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지구는 그저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을 뿐이다. 원주민 문화에서 시간은 하나의 독립된 개념이 아닌 자연 세계의 일부이며 순환의 과정이었다. 반면 인간을 자연과 분리시키는 서양 문화는 시간도 자연과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원주민 문화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많은 사람은 가끔 고차원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 1987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16%가 자연의 신성함을 느낀 적이 있으며 5%가 주변 사물과의 일치를 경험했다고 한다. 35%는 강력한 영적 힘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차원의 의식 상태는 신비로운 경험으로 분류될 때가 많다. 세상과 분리된
이중성이 사라지면서 내가 곧 우주라는 느낌이 든다. 이에 대해 뇌가 평소와 다르게 작동하면서 나타난 환각이나 망상증으로 치부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최면, 꿈, 정신이상과 비슷한 변화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과학자들은 인식력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을 꼽는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올라가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환각이나 꿈을 경험한 뒤에 우리는 보고 느낀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실로 돌아왔을 때의 의식이 보다 진실하고 믿을만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반대로 고차원 의식 상태에서 평소의 의식 상태로 돌아오면 지금의 경험이 덜 진실하고 덜 생생하다고 느낀다. 방금 전 가면이 벗겨진 세상에 진짜 모습을 보았다는 깨달음이 드는 것이다. 고차원 의식 상태에서는 시간이 느려진다. 바로 자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영적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의 구분이 없다. 명상을 하면 평소의 복잡한 상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명상이 자아를 완전히 초월하는 단계에 이르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이것은 시합에 완전히 몰입한 운동선수가 느끼는 시간 감속 효과와 비슷하다.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왜 나이가 들고 결국은 죽어야 하는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못해 상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은 이론적으로 흐르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는 공존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역시 충분하다. 고차원 의식 상태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시간 개념이 자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 없이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도 결국 자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4차원의 시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여긴다.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흐르지 않고 원래 거기에 그대로 존재한다. 쉽게 말해 모든 과거와 미래는 현재와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지 정적으로 고정된 시공간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의 사건이 펼쳐질 뿐이다.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대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법칙은 무용지물이다. 입자는 규칙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며 몇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서로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또한 관찰자인 인간이 입자의 움직임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입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대답하기는 힘들다. 평소의 입자는 파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양자물리학자인 파스쿠알 요르단은 이렇게 말했다. 원인과 결과라는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 물리학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사실은 초심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사체험을 통해서도 그간 살아온 인생 전체를 짧은 순간에 눈앞에서 파노라마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찾아올 미래까지 볼 수 있다. 가장 흔한 예지는 꿈에서 본 장면을 다음날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례이다. 결국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르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나 미래라는 개념은 아무 의미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적 변화를 이루어내면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목표와 성취만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에서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속한 유일한 시간 속에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눈뜨게 된다.